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 즉 부동산 중에서도 집, 아파트가 갖고 있는 의미는 다른 나라 대비해서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뉴스에서 보니까 부자끼리 결혼합시다라는 기사글이 있어서 읽어봤는데요. 내용의 요점은 부동산 관련 이야기였습니다. 서울 반포동 레미안 원베일리가 전용 면적 101제곱미터 아파트 한 채가 무려 82억에 거래가 됐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았다라는 그런 뉴스인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61억 하던 아파트가 82억, 즉 단숨에 15억 넘게 뛰어오른 셈이죠. 평수도 큰 평수가 아닌데 말이죠. 서민 입장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소식이 단순히 강남 아파트가 또 비싸졌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대한민국 부동산 구조와 사회적 양극화, 그리고 초고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까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이만큼 갖고 있는 의미가 주거지 의미 이상의 상징적 의미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왠지 특별할 것 같고 잘난 직업만 갖고 있을 것 같고, 반대로 허름하거나 입지가 안 좋거나 평수가 조그만 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아무 말 안 해도 추측을 하죠. 형편이 안 좋구나 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사람을 아래로 보는 게 대한민국 사회의 전반적인 부동산 관련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라리 끼리끼리 결혼해서 살아가는 게 서로 스트레스도 안 받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범위라고 판단되어 이런 기사들이 난 것 같은데요. 이게 꼭 잘못됐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때문에 억양이 좀 강해서 그렇지 조금 순환해서 말하자면 같은 환경의 사람끼리 결혼하는 건 지극히 정상이다라는 거죠. 오늘은 결혼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끼리끼리 결혼하고 그 사이에 축적되어 가고 있는 그들만의 자산 시장에 대해서 말해볼까 하는 겁니다. 흔히들 그들만의 리그라고도 표현을 하죠. 오늘은 이 기사의 내용처럼 단순히 어느 아파트가 말도 안 되는 신고가를 경신했다더라라는 단순한 부동산 뉴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부동산 민낯을 보여주는 이런 시장에 대해서, 자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부동산 시장과 결혼 시장은 또 한국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게 확실하죠.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똑같이 벽돌 시멘트로 쌓아 올린 아파트더라도 반포동 원베일리는 단순한 아파트 단지가 아닙니다. 우선 입지가 남다르죠. 한강 조망에 반포대교와 고속터미널이 인접해 있고 강남 접근성이 최고 수준입니다. 교육 환경 또한 이에 걸맞게 명문 학군과 사교육 중심지가 밀착되어 있습니다. 교육하기에도 좋은 단지이고요. 인프라는 말할 것도 없이 대형 병원에 대규모 공원, 생활 편의시설까지 완비하고 있는 단지이죠. 여기에 강남 3구라는 상징성이 결합되면서 원베일리는 강남 아파트의 끝판왕 같은 이미지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번 82억 거래는 단순한 시세 상승이 아니라 원베일리가 한국 초고가 아파트의 기준점을 다시 세웠다는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도 그랬지만 앞으로는 더 강남 부동산 시장을 논할 때 원베일리를 빼놓을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만큼 아파트 시장에서 원베일리가 갖는 상징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정부가 6월 27일 내놓은 대책은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조치였습니다. 이 정책은 표면적으로 투기 억제와 가계부채 안정화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규제가 대출에 의존하는 중상층과 실수요층에게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실수요층. 7억, 15억 원대 이런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은 대출 한도가 줄면서 매수 여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해놨기 때문이죠. 반면에 초고가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현금 자산가들입니다. 그 이상이죠. 이들에게 6억 원 대출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현금으로 50억, 80억을 낼 수 있는 계층이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강화될수록 오히려 경쟁자 감소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중상층은 집을 못 사고 초부자들은 경쟁이 줄어서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 시장의 구조가 되어버리는 셈인 거죠. 정책 이후 시장 반응을 보면 중저가 아파트 거래량은 급감했지만 원베일리 같은 초고가 단지는 오히려 신고가 기록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급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이 의도하지 않게 양극화를 더 심화시킨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상층 같은 경우 대출 규제로 매수 능력 약화됨으로써 관망세 또는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상위 1%는 규제와는 무관하죠. 오히려 희소자산 선점할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 바로 거래 절벽 속의 신고가 행진입니다. 시장 전체는 얼어붙었지만 초고가 단지만은 활황을 보이는 모순적인 장면이 연출되는 것이고, 이는 사회적으로 볼 때 밑에 계층에서는 사회적 바탈감이나 양극화를 더 느낄 수밖에 없는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파트를 살 때 투자냐, 실거주냐 고민하죠. 하지만 초고가 자산가들에게는 아파트는 이런 고민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아파트는 일종의 보험과도 같습니다. 금고 같은 의미이죠. 환율 변동, 증시 폭락 같은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강남 초고가 아파트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 해외 자산가들까지 서울 강남권을 안전자산으로 인식하며 매수세가 유입되기까지 합니다. 불황일수록 자산의 현금화 가능성이 중요한데 초고가 아파트는 오히려 현금보다 더 쉽게 팔린다는 심리까지 곁들여집니다. 이런 맥락에서 초부자들에게 원베일리 같은 단지는 단순한 집이 아니라 자산 가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강력한 보험 같은 상품이죠. 때문에 627 대책은 서민과 중상층에게는 집을 막는 장벽, 자산가들에게 경쟁자들을 걸러주는 필터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정책이 불평등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양극화를 더 키우고 있다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평당 가격은 단순한 부동산 지표를 넘어 계급의 경계선처럼 인식됩니다. 수도권 외곽 신축 아파트는 평당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중상층 거주지인 목동, 마포, 용산 일부 신축은 평당 6천만 원에서 1억 원대고요. 강남에서도 일반 아파트는 평당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는 평당 2억 원이 넘습니다. 평당 2억은 가격이 아니라 선입니다. 누가 이 선을 넘을 수가 있느냐가 곧 그 사람의 자산, 계급, 심지어는 네트워크까지 규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당 2억 원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아파트 시세가 아니라는 것, 그들만의 계급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도 있고 사회가 만들어내는 양극화 현상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명품 가방이나 고급 외제차는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강남 초고가 아파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올라가죠. 가격이 올라가는 자산이 몇 있을까요, 세상에? 그 중에 하나가 초고가 아파트일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높은 가격에 잘 팔리죠. 이게 초고가 아파트에 좀 경향이 있는 건데. 즉 원베일리 평당 2억 원은 단순히 비싼 사치제가 아니라 나는 이런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회적 증명의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부자들은 더욱 기꺼이 이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고 그 결과 가격은 상징성을 넘어 현실로 굳어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원베일리 같은 곳에 입주하면 단순히 좋은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같은 수준의 자산가들과 네트워크를 이뤄낼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죠. 그러니까 자산가들의 네트워크에 같이 편입이 되는 거죠. 자녀 교육은 단순히 자녀를 학교에만 보내는 의미를 넘어서 명문 학교 라인들을 형성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에 따른 커뮤니티도 함께 달라집니다. 쉽게 말해 와이프들끼리 자녀를 통한 친밀도를 통해 남편들의 고액 자산가 네트워킹이 함께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 평당 2억이라는 것은, 이런 숫자는 벽이 돼버리는 거죠. 그 벽은 단순히 앞서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집값의 벽이 아니라 사회적 계층과 기회의 벽을 함께 의미하는 걸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원베일리의 가격 이야기를 넘어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사회적 문화 현상까지 있습니다. 최근 입주민들 사이에서 미혼 남녀 소모임이 조직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아예 인근 단지 주민들까지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원베일리 노빌리티라는 결혼 정보 회사까지 탄생했습니다. 초기 활동으로는 가입비 20만 원에 연회비 30만 원 정도 받고 단체 소개팅을 주최도 한다고 하고요. 법인화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아예 이번 기회에 회사로 정식 설립하는 것이죠. 이것이 갖는 상징성은 아파트 단지 주민 커뮤니티가 비즈니스로 발전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사회학적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초고가 아파트 단지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같은 동료 집단끼리의 교류의 장이자 심지어 배우자 선택의 장까지 이런 기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만의 세상이라는 표현이 참 괜히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가격이 비싸고 계급선이 있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참 행동은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정말 일단 일반적 상식에서 벗어난 평범한 서민들의 생각과 상식에서 벗어난 그들만의 세상과 리그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레미안 원베일리 82억 거래는 단순한 부동산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집이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신분을 규정하는 자산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집값을 이야기할 때 경제적 수치로만 접근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계급, 네트워크, 미래 기회의 불평등이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베일리의 1평은 단순한 땅값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노동 가치와도 맞먹을 겁니다. 결국 질문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우리는 과연 부동산 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집값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로 서로를 평가하는 세상은 가능할까요? 라는 건데요. 82억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할 겁니다. 부동산은 지금도 한국 사회의 가장 강력한 신분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분증 없이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어야 할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요즘 강하게 드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